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 3개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시퀀스 함수고요, 두 번째 함수가 랜드 어레이 함수, 세 번째 함수가 메이크 어레이 함수인데요.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도 좀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조금씩 엑셀 팁들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 함수는요, 바로 그냥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1부터 10까지 행으로 이루어진 1차 배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시퀀스 함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지워보고요. 첫 번째가 로우즈, 행을 의미하고, 두 번째가 컬럼스, 열을 의미하고, 세 번째 스타트는 숫자 몇부터 시작할 것인지, 스텝은 그래서 몇씩 띄어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것인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1부터 10까지 행으로 이루어진 1차 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행의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니까 10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10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행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생략 가능한 파라미터인데, 생략하게 되면 다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 1, 1이라고 쳐도 같은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시퀀스 11, 1, 1은 10개의 배열을 만들어낼 건데, 행으로 된 배열을 만들어낼 거고,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배열이죠. 그런데 시작되는 숫자는 1이어야 하고, 그 간격 또한 1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퀀스 함수로 간단하게 숫자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 함수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로우랑 뭐 인다이렉트 함수를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로우 함수를 써도 됩니다. 로우 함수로 10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바로 10개의 배열을 반환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더 쉽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니까. 의미는 뭐냐면, 로우를 쓰고요, 범위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범위의 행값을 반환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범위의 행값을 배열로 반환한 겁니다. 10개. 그렇게 돼서 나타낸 거고, 아까 여기 제가 인다이렉트 함수를 조합해서 썼던 이유는, 인다이렉트 함수는 네, 이 안에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 문자열로 된 값을 넣었을 때 그것이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옴표를 앞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합쳐서 짜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1 and 10 이거를 인다이렉트 함수로 한번 씌우게 되면은 이 텍스트 형태가 아닌 아까 그 참조하는 형태 로우 1, 10과 똑같게 기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1부터 10까지야 1부터는 고정적으로 쓴다고 치더라도 뒤에 뭐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넣어야 될 수가 있어요. 뭐 이 값을 참조한다든가 이 값을 참조한다든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20을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20을 넣고 여기다가 3을 넣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카운터를 여기까지 붙이고 AND로 이 값을 넣게 되면 1부터 20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칸이 부족해서 분산 오류가 뜨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참조해서 문자를 생성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를 붙여 쓰기도 한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10으로 바꿔놓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부터 15까지 배열을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열로 만들 거예요.
열로 만들 때는 아까 우리가 그 로우와 컬럼 값 중에서 이 로우 값을 비워두고 그럼 1이겠죠. 그리고 컬럼을 11로 하면은 11개의 열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5부터 15까지 배열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스타트 값에다가 5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5부터 11개의 배열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예전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방식, 그 함수에서 트랜스포즈, 그 행렬을 변환시켜주는 함수죠. 그걸 앞에 하나 더 붙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5부터 15짜리를 행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트랜스 변환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요걸 먼저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걸 구현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뭐냐면 간격이 일정한 어떤 숫자의 나열을 의미하거든요. 등차니까 등이 균등하다라는 의미여서 차이가 균등한 숫자의 나열 이런 의미라서 지금 보면은 1, 4, 7, 10, 1부터 시작해서 간격이 3인 숫자의 나열이 5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n에서 n은 이 회차라고 해야 될까요? 회차라고 하면 될 것 같고 a1이 1번 항. 그래서 이 수식 이 d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 3인 거고 예제에서는 그래서 a1 값은 첫 번째 값이니까 1이에요. 근데 1이고 1 플러스 직접 해보죠. 1 플러스 첫 번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기 d는 차이라고 했죠. 3을 넣어주면은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 값에 의미하는 게 이 값인데 이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쭉 당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n 값이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이렇게 수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식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 말고 한 번에 입력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럼 A1 대신에 1부터 1, 2, 3, 4, 5 배열을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배열을. 그래서 이 배열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이 되는데 이 배열을 의미하는 함수가 뭐였어요? 시퀀스 함수죠. 지금은 시퀀스 함수인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로우 1부터 5까지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주겠죠.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작동했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 수식을 입력을 했었고 지금은 우리가 아까 시퀀스 함수의 네 번째 파라미터에 스텝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는 1이고 컬럼은 5개를 만들 건데 시작하는 숫자는 1이고 스텝은 3식 간격을 줄 거야 라고 입력을 해주면 바로 똑같은 결과값인 배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보다 확실히 간단해졌다. 수식 입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까지는 1차 배열을 만드는 형태를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2차 배열입니다. 그래서 2차 배열을 만들 때는 예전에는 뭐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덧셈을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뭐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시퀀스 함수에서 로우 값과 행 값을 둘 다 주게 되면 3행으로 됐고 4열로 된 데이터죠. 그래서 3, 4라고 치면은 바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치니까 3행 7열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순차적으로. 만약에 시작값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부터 시작되고 그죠? 뭐 간격을 5씩 주고 싶다.
5씩 주면은 100, 105, 110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숫자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응용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키토산 야키토, 산토끼를 거꾸로 불렀었죠. 그래서 이 산토끼라는 문자열을 키토산으로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로직을 쓸 때도 시퀀스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산토끼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 값을 하나씩 좀 뭐랄까요? 나눠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배열을. 그걸 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미드 함수는 이 문자를 입력을 하고 스타트 넘버 몇 번째 문자를 몇 개, 그래서 한 개. 그래서 11 하면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1을 넣으면 두 개를 갖고 올 거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씩 갖고 오기로 했고, 여기 앞에 중간에 있는 값을 1을 넣으니까 첫 번째 값을 갖고 오고, 2를 넣게 되면은 두 번째 글자를 갖고 오고, 그죠? 3을 넣게 되면 세 번째 문자를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값을 1, 2, 3으로 배열을 넣어주게 되면 1, 2, 3에 해당되는 글자를 각각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의 셀에 있던 문자열을 한 글자씩 나눠서 담게 하는 이 로직이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 3이라고 이렇게 배열 상수로 넣었는데 이 글자 수가 언제든지 다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3개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동적으로 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퀀스 함수를 써서 3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 3이 유동적일 수 있고 이 3이 의미하는 바는 글자의 개수니까 그쵸? 이 3 대신에 랭스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한 글자씩 나눠주는 그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퀀스 함수를 배웠는데 시퀀스 함수에서 3을 치게 되면 1, 2, 3이 순차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했어요. 칼럼으로 해보죠. 네, 1, 2, 3이 순차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위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식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네, 수식을 321이 나타나게 하려면 스타트 값이 먼저 3이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3을 넣어주고 그래서 3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배열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3에서 4가 아니라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간격으로 생략했을 때 1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간격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음수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하나씩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3, 2, 1의 배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3, 2, 1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뒤에 있는 글자부터 갖고 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수식에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퀀스 함수가 스타트 넘버에 이 시퀀스 함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컬럼 값이 3이고 스타트 값도 3이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 값을 넣어주고 스텝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문자열이 거꾸로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캣 함수를 이용하면 이 배열의 값을 하나로 합쳐주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콘캣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문자열을 거꾸로 바꿔주는 형태의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따라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수식 자체가 크게 뭐 쓸 일도 없고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하고자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어떤 걸 이용하면 이런 걸 구현할 수 있지를 고민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논리력이라든가 응용력 이런 것들이 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서도 필요한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간단한 이 시퀀스를 이용한 예제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날짜 리스트를 추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는 날이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2월 5일이니까 2월 달에 해당되는 이 날짜 리스트를 뽑고 싶다. 이번 달은 윤달이 있어가지고 29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잘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수식을 하기 위해서도 시퀀스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별도로 수식을 한번 따로 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잠깐 치워놓고 폴라 텍스트. 자,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퀀스 함수로 일단은 뭐 10개만 해볼게요. 10개를 넣고 칼럼은 1로 하고 여기에 today 함수를 넣는 겁니다. today 함수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오늘 이 날짜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today라고 했는데 45327이 나오잖아요. 이 45327 이 방식을 날짜로 바꿔주면 이게 오늘 날짜예요. 그래서 이 45327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1이 날짜로 딱 변환하게 되면 불청객이 나왔네요. 네. 1이 날짜로 변환하게 되면 1900년 1월 1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는 그럼 뭐겠어요? 2는 1900년 1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숫자가 해당되는 게 하루 1이 하루를 의미하고 그러면 45327은 뭐냐면 1900년 1월 1일로부터 45,327일이 지난 날이 오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today, 이 today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짜이기도 하지만 날짜는 곧 숫자이므로 숫자입니다. 시퀀스 함수에다가 숫자 스타트 값으로 today를 넣었다라는 것은 오늘 날짜로부터 10일을 나열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그 월의 첫 날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4년 2월 1일을 스타트에다가 넣어야지 1일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eoman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oMans. 이건 뭐냐면 end of months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월의 끝이죠. 월의 끝. 그래서 eoMans 함수는 월의 끝이기 때문에 eoMans 월의 끝이기 때문에 스타트 데이트를 뭐 오늘 날짜라고 하고요. 0을 넣게 되면 뿅 하고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마지막 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0을 의미한다는 게 이번 달을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저번 달이 돼요. 저번 달 1월 31일.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이번 달의 첫날이 되겠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월의 말이 30, 31일, 30, 31일, 뭐 28일, 오늘같이 29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그거를 매번 달라지는 거를 잡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오마스 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오마스 함수를 활용해서 이번 달의 첫날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번 달의 첫날을 의미하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 today 대신에 이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일을 갖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게 10일이 아니죠. 10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짜만큼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날짜까지는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의 개수는 29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29 빼기 첫날, 그죠? 첫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29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인 즉슨 이 10 대신에 이오만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오만스 투데이 0을 해주면 여기까지가 마지막 날짜만큼의 숫자일 것이고, 거기서 빼기 방금 아까 스타트 날짜 수식 얘를 해주고, 그죠? 엔터를 쳐주면 플러스 1까지 돼 있으니까 엔터를 쳐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쵸? 이 저번 달 이번 달 말에서 저번 달 말을 빼줘야지 이번 달에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스타트 날짜를 이 날짜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전체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수식이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이건데, 제가 그냥 띄어쓰기 했어요. 줄바꿈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월의 리스트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퀀스 함수는 다 알아봤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 함수는 랜드 어레이 함수예요. 랜드 어레이 함수는 함수명이 랜덤, 어레이, 배열이니까 느낌이 딱 오시죠. 랜덤을 뭐 배열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랜드 함수가 있었죠. 랜덤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0과 1 사이의 소수값을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고요.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값을 두 개를 입력하면은 그 값 사이에 있는 값을 정수값으로 갖고 오는 거죠. 오늘 목이 좀 건조하네요. 이 랜드 어레이 함수가 신규 함수입니다. 새로 나온 함수인데 한번 같이 써보죠. 랜드 어레이 함수. 그러면 행열, 최소 최대 정수가 있습니다. 행렬은 뭐 마찬가지로 행렬 만들 때 그 행렬이고요. 최소 최대는 아까 비트윈 함수에서 썼던 것처럼 최소값으로 쓸 숫자, 최대값으로 쓸 숫자인 거고요. 정수는 0을 넣으면 소수가 나오고 1을 넣으면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2, 1, 10이라고 했을 때 3행 2열 그리고 1부터 10 사이에 뒤에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뒤에 만약에 1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정수값으로 랜덤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함수입니다. 직관적이죠, 굉장히. 네, 그런 함수이고, 이 함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조견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랜드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리스트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섞여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X룩업 혹은 뭐 V룩업을 활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랜드 어레이 10개만 가져와 볼게요. 뭐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뭐 6개 가져와 볼까요? 6개로 가져온다고 하고 뭐 2차로 가져볼까요? 6-2 그리고 지금 1부터 10개가 있기 때문에 1부터 10개를 해주고
정수값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6,2 배열을 갖고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xlookup 함수 혹은 뭐 vlookup도 상관이 없지만 xlookup 함수를 갖고 와서요. lookup 밸류로 이 랜드 어레이의 값을 넣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이 랜드 어레이의 숫자 값을 넣는 거예요. 이 배열 자체를. 그 다음에 이 값이 있는 열을 선택을 해주고 그 열에 해당되는 최종적으로 뽑고자 하는 값의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배열에 해당되는 값을 랜덤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xlookup을 활용하면 이렇게 랜덤 값을 랜드 어레이 값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랜덤하게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똑같은 건데 추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추주 함수는 뭐냐면 랜드 어레이 이렇게 해보죠. 추주 함수를 해서 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치면은 A 값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 넘버가 1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1역 앞에 값이 1이었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A를 갖고 오게 된 거고 여기 2를 넣게 되면은 B를 갖고 오고 그쵸? 3을 넣으면 C를 갖고 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3 이외에 1, 2, 3 외의 숫자를 넣으면 오류가 나고요. 네, 그런 함수인데 그걸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넣었던 1, 2, 3 값을 배열로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으니까 1, 2, 3 배열로 넣게 되면은 ABC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고 뭐 213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배열을 213으로 넣으면 숫자를 바꿔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도 되겠죠. 여기서 콤마 대신에 콜론 넣으면 또 세로로도 가져올 거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랜드 어레이 값을 이용해서 7개 1부터 10까지 정수값을 추출해줘 라고 했을 때 이 랜덤 어레이가 생성이 되니까 여기다가 바로 추즈를 씌우는 거죠. 추즈를 씌워서 이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엔터를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이렇게 그죠? 여기 밑에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셔플 리스트라고 해놨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값을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 네, 섞는데 진짜 말 그대로 섞기 때문에 아까 랜덤과는 다르게 중복값이 없이 순서만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 소트바이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소트바이 함수는 이게 그 정렬시키는 건데 그냥 정렬시키는 함수가 소트 함수예요. 소트바이 함수는 뭐냐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야? 라는 게 소트바이 함수입니다. 소트 함수는 뭐 몇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야? 이런 개념이었다면 소트바이는 뭘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걸 정렬시킬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면은 일단은 섞을 데이터는 얘인데 얘를 섞을 건데 섞을 기준이 랜드 어레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랜드 어레이로 10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랜드 어레이 10을 치면은 뭐가 나오죠? 이렇게 그냥 0부터 1까지의 행으로 된 그 랜덤한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sort by 함수에서 이 랜드 어레이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sort 오더가 있는데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죠.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면은
오름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사실 오름차순이냐 아니냐가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이 랜덤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리스트가 섞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섞을 때 소트바이 함수로 렌더레이랑 조합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카운트 A를 넣은 이유는 이 10값을 제가 이렇게 상수로 입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 값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A 함수를 넣어도 되고, 그죠? 카운트 A로 이렇게 하면은 10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로우즈 함수를 써도 되죠. 로우즈 함수는 로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로우즈 함수는 이 범위의 행수를 추출하는 거예요. s가 붙으면 행수를 추출하는 거예요. 로우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행 값을 갖고 오는 거고, 로우스는 이 범위의 행수. 그래서 총 10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개를 갖고 오게 돼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플리스트를 또 알아봤고요. 마지막 하나로 알아볼 거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CD키, 시리얼 넘버가 보통 이렇게 영어 대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뭐 저는 이제 4개, 4개, 4개로 했는데 다양한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시리얼 넘버를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리얼 넘버를 랜덤으로 만들어내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A와 Z를 그 사이 값을 랜덤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A와 Z는 문자기 때문에 랜더 어레이로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들이 각각 가지는 이 캐릭터 값이 있습니다. 차라고 하면은 캐릭터 값인데, 그래서 차라고 하고 뭐 60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나와요. 근데 이 문자가 그 번호가 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함수가 코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드 함수를 쓰면은 이 A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6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문자 Z에 해당되는 숫자가 9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부터 90까지 쭉 해가지고 알파벳이 나열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숫자 값을 얻었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을 토대로 랜드 어레이, 랜드 비트윈으로 일단 해보죠. 하나만 하기 위해서 65부터 90까지 하면은 65부터 90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나올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렸네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봐야 되니까 귀찮아도 해야겠죠. 네, 이렇게 65부터 90까지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캐릭터 함수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효과가 됩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랜드 비트윈은 한 개 셀에서만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개의 문자를 한 번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A가 65고 Z가 90이라는 것만 일단 좀 파악해 두고 지운 상태에서 랜드 어레이로 4 곱하기 4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최소값은 65가 되겠죠. 65. 그리고 최대값은 90. 그리고 정수로 나와야 되죠. 1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65부터 90까지 4 곱하기 4 행렬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캐릭터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캐릭터 함수로 앞에 붙여주면 뿅 하고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가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랜덤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4 곱하기 4로 하고, 숫자는 그냥 0부터 9죠. 0부터 9까지 해서 정수값. 이거는 뭐 캐릭터 변화할 필요 없이 숫자 그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값이니까, 이렇게 문자로 된 4 곱하기 4, 숫자로 된 4 곱하기 4를 준비하고요. 여기서 랜덤으로 이게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값을 이제 바이로 함수 배웠잖아요. 바이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 값을 지정해주고, 바이로 배열 값 지정해주고, 람다로 x에서 이 행끼리 합쳐주는 거, 콘캣 함수라고 했잖아요. 콘캣 함수로 해주면 이렇게 네 글자씩 붙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얼 넘버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건데, 지금 현재 이 적절하게 섞여야 되죠. 랜덤하게 어느 위치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위치에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렛 함수로 하나의 수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렛 함수를 쓰면 렛 함수를 쓰면 렛, 얘는 문자니까 문자라고 할게요. 문자, 그리고 숫자는 이 수식이죠.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놔주고, 그럼 숫자로 된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문자가 나오기도 하는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네,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난잡하네요. 깔끔하지 못해, 그죠? 네, 생방송의 묘미죠, 여러분들. 네, 여기다 놓을게요. 굉장히 귀찮게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또 너무 먼데? 이렇게 하죠. 네, 밑에 보이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는데, 맵 함수를 써서 이 문자와 숫자로 만들었던 그 배열을 두 개를 나열을 해주고, 람다 함수를 쓴 다음에 지금 배열 두 개를 이렇게 참조를 했기 때문에 람다 함수의 파라미터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 B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A와 B가 각각 A는 문자를 의미하고 B는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랜드 비트윈 함수를 써가지고 0과 1을 반환을 해서 if를 앞에 붙여주는 거죠. if를 붙여줘서 if 랜드 비트윈에서 0, 1을 넣으면 0 혹은 1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1일 때 나올 값, 1은 true니까 1일 때 나올 값은 a고 0일 때 나올 값은 b야. 자, 이 수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해놓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좀 섞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리. 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문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됐는데, 이 맵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맵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배열을 순차적으로 함수를 적용시키는 건데, 우리가 비슷한 걸로 스캔 함수와 리듀스 함수가 있었죠. 근데 리듀스랑 스캔은 어떤 결과값을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누적되는 형태를 보였다면, 맵은 단순히 그냥 반복만 합니다. 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그렇게 동작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어레이를 여러 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어레이로 렛에서 할당했던 문자와 숫자, 아까 문자랑 숫자는 문자만 나왔던 어레이, 숫자는 숫자만 나왔던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 두 개를 할당을 한 거고요. 두 개를. 그렇기 때문에 람다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도 이 배열의 개수만큼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B 두 개를 지정을 해준 거고,
A는 문자 이 배열을 의미하고 B는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if 함수를 써가지고 랜드 비트윈 값으로 0, 1 값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랜드 비트윈은 셀 하나에 0 또는 1을 반환하는 함수잖아요. 근데 1이 true를 의미하고 0이 false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논리값 그 영상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1일 때는 A 값이 나오게 하고, A 값이 뭐였죠? 문자잖아요. 문자 배열이 나오게 하고, B일 때는 숫자 배열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맵 함수가 전체를 반복하면서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랜덤하게 문자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한 형태가 나오게 됐고, 이거를 이름을 그래서 최종 리스트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최종 배열이라고 할게요. 최종 배열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바이로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 배열 어레이를 콘캣 람다를 빼먹었네요. 람다 x는 콘캣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글자씩 붙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함수를 그 하이픈 형태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조인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조인은 이 배열에 있는 값을 콘캣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런 딜리미터 없이 구분자 없이 텍스트 조인은 딜리미터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를 구분자로 해서 붙일 것인가. 그래서 하이픈을 기준으로 붙일 거야. empty는 무시하겠어. 이구너 empty 빈값이 있을 때 무시하겠다 이런 옵션인데 상관없으니까 비워놓을게요. 비워놓고 함수를 딱 완성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그죠? 시리얼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렌더 어레이를 이용하면 이런 시리얼 넘버도 생성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랜드 어레이 함수를 다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는 make array 함수입니다. make array 함수는 우리가 그 람다 헬퍼 펑션이라고 람다 그 도우미 함수들을 몇 개 배웠었잖아요. 이제까지 바이로우, 바이콜 함수도 배웠고, 오늘 아까 좀 전에 맵 함수도 나왔고, 스캔 리듀스 함수도 저번에 배웠고요. 오늘 make array 함수를 배울 건데, 이 함수들의 특징은 그 함수 뒤에 람다 함수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도우미 함수라고도 부르는 건데, 외국에서는 LHFS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네. 그래서 make array 함수는 단순합니다. 직접 한번 써볼게요. make array 함수를 쓰면 이런 식으로 row 컬럼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배열수만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4행 3열이라고 해볼까요? 4행 3열 람다 함수를 붙이고 rc 람다 함수를 붙이고 여기서도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게 돼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데 각각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이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당연하게도 rc라고 한 이유는 각각의 파라미터가 앞에 거는 행을 의미하고 뒤에 거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행의 약자인 로스의 약자인 r 그리고 열의 약자 컬럼의 약자인 c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저는 입력을 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결과값을 그냥 r이라고 해보자. r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r이 아까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여러분들? r은 행이었잖아요. 행이었기 때문에 이 배열을 4 곱하기 3으로 만들었는데 그 4 곱하기 3 행렬에서 각각의 값이 해당되는 행의 값을 반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니까 1행이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줄은 2행이니까 2가 나온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C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이니까 1이 나오고 두 번째 열이니까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꼭 R하고 C와 연관된 뒤에 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전혀 생뚱맞은 그냥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AAA라는 문자를 넣을 거다. 그래서 R하고 C는 전혀 쓰이지 않았죠. 수식에서 그냥 상수값을 넣었는데 그렇게 넣어도 우리가 생성하기로 한 이 그 배열만큼 그 값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상관없는 AAA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파라미터는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하고 C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런 거고 뭐 단수 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다 나온다. 1, 2, 3을 넣으면 1, 2, 3이 나오고 얘를 뭐 6으로 바꿔주면은 6개 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여러 개 만들 때 쓸 수 있다.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 make array 함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모를 때 이 구구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자, 여기서 2단이니까요. 2, 3, 4, 5, 6, 7, 8, 9 그리고 9단까지 쓸까?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수식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혼합 참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값은 행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쭉 채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달러 표시를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를 뒤에 붙여줘야 되고 and 한 칸 띄고 x 한 칸 띄고 x 이 가운데 x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x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값을 참조해야겠죠. and 이 값을 참조하는데 얘는 열이 바뀌면 안 되겠죠. 열이 얘는 고정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a에만 달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and 따옴표 한 칸 띄고 는 한 칸 띄고 따옴표 하면 요 는까지가 구현이 된 거죠. 지금 그리고 and 한 다음에 이 두 값을 곱한 게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참조 조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2 곱하기 1은 2라는 문자열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쭉 자동 채우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똑같은 형태로 지금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좀 더 편한 방법 없나? 우리 배열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를 배열로 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퀀스 총 8개가 필요하죠. 2단부터니까. 그리고 행은 9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8개 열을 만들 거고 스타트가 2다 하면은 아까 배웠던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9개의 배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을 고정시켜주고 and 곱하기 기호를 붙여주고 and 왼쪽 값을 고정시켜주고 and 등호를 붙여주고요. and 다시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값을 보여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배열로 아까 이렇게 하나씩 채우게 했던 것들이 한 방에 배열로 나타나게 되죠. 그쵸? 이 방식이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이었어요. 그죠? 한 방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편의상 쓰기는 했지만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가 이 배열 값을 직접 넣어주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값을 첨부하지 않아도 구구단이 완성이 되니까 이 방식을 쓸 수가 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하수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메이커 어레이를 이용할 거니까, 메이커 어레이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메이커 어레이를 이용해서 행수는 9개, 열수는 8개, 그리고 람다를 붙인 다음에 파라미터가 2개 들어간다고 했죠. R과 C, 편의상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 and C and가 아니라 C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C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부터 8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부터 9까지 되죠. 아니, 앞에가 2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C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C 플러스 1을 해주고 and 곱하기, 그쵸? 곱하기라면 곱하기가 붙을 거고, 다시 and, 또 그 다음에는 로우 값이 필요하겠죠. R, 그러면 2 곱하기 1까지 됐고요. 또 and 등호도 붙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C 플러스 1 값과 R을 곱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C 플러스 1 값과 여기 더하기랑 곱하기에 그 수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식 한 방에 간단하게 구구단을 나열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메이커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면 구구단도 쉽게 추출할 수 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을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분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기침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배운 이 세 개의 함수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세 개의 함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이 함수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뭐 어디서도 이 함수들이 비슷하다라고 설명한 거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랜덤 값, 랜덤 어레이, 그리고 메이커 어레이로 그 원하는 행렬만큼 특정한 함수 값을 이용한 뭐 배열을 만드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고,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2차 배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고 재밌고 또 신기한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